네,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진술인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995년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검사 임명장을 받고 검사로 20년 그리고 변호사로 지금 10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느꼈던 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같은 최악의 정치검사는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반드시 검찰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인사권 그리고 검찰 특수부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 수사권입니다. 그 전체 사건의 99%를 차지하는 형사부 사건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주 잘 돌아갔죠. 그래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 인사권을 어떻게 개혁할 건가, 그 다음에 검찰 특수부의 직접 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건가인가가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로 검찰을 없앤다 그래도 대통령과 정치 권력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인사권이 남아있는 한 정치검찰은 없어지겠지만 정치경찰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번 검찰개혁이 그런 지금까지 잘못된 검찰개혁 논의에서 벗어나서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찰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검찰을 자꾸 수사기관으로 전제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책이 제가 2011년에 제가 참여해서 집필했던 검찰 제도론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법무부 장관 하셨던 김종구 장관의 총괄 하에 각 나라의 검찰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했고 아주 완성도가 높아서 이해의 학술원 우수 도서로까지 선정됐던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검찰은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니라 수사라는 것은 검찰이 행사하는 권한의 일부입니다. 사회와 공익의 대표자로서 행사하는 다양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해체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 제도는 1895년 우리나라 제1호 갑오경장 이후 탄생한 재판소 구성법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따지면은 검사 제도라는 것은 100년이 넘는 제도죠. 그리고 검찰 제도는 국제 표준이 이미 존재합니다. 2000년에 제가 진술문에도 첨부해 놨습니다만은 유럽평의회에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검찰의 역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그 국제 표준을 감안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 폐지는 현재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헌법의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 있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민주당 검찰개혁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같은 법 11조 제18조에 의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수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근거 없이 감사원 같이 직무감찰을 하려고 그러면 헌법상 근거가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상 근거 없이 무슨 근거로 국가수사위원회가 모든 수사기관을 감찰하고 지휘하고 통제하고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조사에 불응할 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물린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문제가 행안부 경찰 권력의 비례화가 문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경찰국가로 가는 것이죠. 근대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모든 수사는 사법의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수본과 중수청 모두 행안부 소속으로 됨으로써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집니다. 경찰은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방대한 정보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와 통제받지 않는 독자적인 수사권까지 결합할 때 어떤 결과가 될지는 굉장히 무섭다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국정원 국내 정보가 폐지된 상태에서 정보를 전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지난 6월 달에 16건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주겠다
라고 했던 의정부 경찰서 경찰관이 뇌물 2억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사권 조정 이후에 심각한 문제, 남획상이 벌써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혜연 변호사님이 잘 얘기하셨듯이 수사 실무상의 대혼란이나 수사의 장기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범죄라든지 부패범죄 같은 중대범죄도 과연 이런 우리가 검찰을 개혁하더라도 이런 국가적인 수사 역량을 약화시켜서는 안 되는데 과연 중수청을 설치함으로써 이게 가능하겠느냐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라 수사 지휘권과 직접 수사권의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이래서 독일에서는 검찰은 손발 없는 머리, 경찰은 머리 없는 손발이라고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어느 한 수사기관도 폭주할 수 없도록 사법 통제 기능도 완성하면서 그리고 효과적인 수사가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끝으로 중수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청은 지금 현재 행안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지만은 미국 FBI나 마약수사국 DEA 같은 경우 전부 법무부 소속 연방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고 영국도 중대범죄수사청 FSO는 법무부 소속으로 그다음에 범죄수사청 NCS는 내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좋은 형사사법제도는 그 시대를 반영해야 되고 또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절한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속해야 되고 범죄 피해자를 배려해야 됩니다. 지금 이 모성준 판사의 제가 빨대 사회 이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현직 판사님이 우리나라가 현재 얼마나 많은 범죄 피해 있는가, 특히 사기 범죄, 그다음에 코인 같은 이런 걸로 장난치는 그런 이 거대 범죄자들이 전혀 통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돼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는 과거의 유산과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희망을 동시에 책임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검찰 제도는 지난 70년 넘게 우리나라를 지탱해왔던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무조건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좀 유명해 주셔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효과적인 사법, 인간적인 사법, 현대화된 사법,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사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공적인 검찰개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민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